모든 사람들의 꿈인 비행기 1등석 탑승. 저에게도 언젠가는 퍼스트 클래스를 타고야 말겠다는 꿈이 있었는데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 2017년부터 차곡차곡 항공 마일리지를 쌓아왔고, 그렇게 열심히 마일리지를 모은 지 7년 만에 드디어 1등석을 타고 미국 뉴욕으로 날아갔습니다. 하늘 위의 5성급 호텔로 불리우는 퍼스트 클래스. 대체 어떤 음식과 술들이 나오고 어떤 서비스들이 제공되는지 저와 함께 1등석을 타고 뉴욕으로 떠나보실까요? 이번에 제가 탑승한 항공사는 아나항공 전일본 공수 항공사입니다. 아나항공은 우리나라의 아시아나항공과 함께 스타얼라이언스 항공 동맹이 맺어져 있어서 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로 아나항공 좌석 예약이 가능한데요. 이번에 아시아나 마일리지 8만 점과 약 5, 6만원의 세금을 내고 무려 편도 1,600만원짜리 어마어마하게 비싼 1등석을 타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이 1등석은 아나 더 스위트라는 신상 1등석으로 하드웨어가 새삥이 보잉 777 항공기라서 더욱 기대가 되는데요. 이 더 스위트 1등석은 도쿄 하네다 공항에서 뉴욕, 런던으로 가는 노선에만 운영되고 있고요. 저는 뉴욕으로 가는 항공권을 약 1년 전에 예약에 성공했습니다. 그럼 우선 도쿄 하네다까지 이동해야겠죠? 마일리지 발권의 장점은 김포공항에서 하네다 공항까지 가는 비즈니스 항공권도 공짜로 주어지는데요. 사실 이번에 1등석도 인생 첫 탑승이었지만 비즈니스석도 국제선에서는 첫 탑승이기 때문에 비즈니스석을 타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기쁘고 설레었습니다. 김포공항에서 체크인을 마치고 우선 항공사 라운지로 향했는데요. 비즈니스석 탑승객은 라운지 무료 티켓이 제공되기 때문에 라운지까지 즐기시려면 공항에 일찍 도착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아나항공 승객은 아시아나 라운지를 이용할 수 있었는데요. 김포 하네다 편은 여행객보다는 비즈니스 수요가 많다고 들었는데 라운지에 계신 분들 대부분이 정장을 빼입은 일본 비즈니스맨들이어서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사실 김포공항 라운지는 인천공항에 비해서는 많이 부실한데요. 약간의 먹을거리와 간식거리, 음료들이 제공되고요. 그래도 괜찮은 위스키들도 있어서 비행 전에 가볍게 한잔하기 좋습니다. 그럼 우선 보잉 767-300 비즈니스석부터 보고 가실까요? 이 좌석의 이름은 비즈니스 크레들, 편안한 요람을 뜻하는 좌석인데요. 좌석 간격이 59인치로 발을 쭉 뻗어도 앞좌석에 닿지 않는 여유로운 간격이었고요. 리클라이닝 좌석으로 좌석 옆에 버튼을 눌러서 헤드레스트와 풋레스트, 좌석의 기울기까지 조절이 가능합니다. 180도 다 눕혀지는 풀플랫은 아니지만 이 정도만 누워져도 상당히 편안하게 비행을 즐길 수 있었고 어차피 2시간 반이면 도쿄에 도착하기 때문에 이 정도만 되어도 딱 좋았습니다. USB 포트와 콘센트도 있어서 전자기기 충전도 가능하고요. 파나소닉에서 나온 헤드셋과 푹신한 슬리퍼와 센스있게 구두 주걱까지 제공됩니다. 좌석 왼쪽에는 접이식 테이블이 있는데요. 이륙 후 바로 기내식 서비스가 진행되기 때문에 테이블을 펼쳐줍니다. 우선 웰컴 드링크를 선택할 수 있는데 일본 항공사답게 사케와 일본 소주도 제공되고요. 와인과 여러 위스키들도 있는데 이상하게 비행기에서는 평소에는 잘 안 마시던 샴페인을 고르게 됩니다. 아무래도 기분이 너무 설레고 좋아서 뭔가 터뜨리고 싶은 것 같은데요. 샴페인과 쌀과자를 즐기고 있으면 기내식 한 상이 차려집니다. 단거리라서 음식은 선택권이 없이 한 종류만 제공되었는데요. 에피타이저로 야채 두부롤, 소고기 배 샐러드, 삶은 새우가 나오고요. 메인 디쉬로는 양송이 뒷새를 감싼 닭고기 로스트 토마토 소스가 나왔습니다. 이름이 참 어렵죠? 뒷셀이 뭔지 찾아보았는데 곱게 다진 버섯, 샬롯, 양파, 허브 등을 버터에 넣고 천천히 페이스트가 될 때까지 조리한 혼합물이라고 하는데 뭔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맛있었습니다. 비행기 안에 주방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데워져 나오는 걸 텐데 어쩜 이렇게 부드럽고 맛있는지 비행기에서 먹으면 특히 더 맛있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식후 커피까지 한잔하면서 창밖 구경을 즐기다 보면 어느새 도쿄 하네다 공항에 도착하고요. 20시간 정도 도쿄에서 경유 시간이 있어서 도쿄에 온 김에 오랜만에 도쿄타워 구경도 하고 요즘 엔화가 싸기 때문에 러닝화도 쇼핑하고 옷도 좀 사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대망의 1등석을 탑승하는 날입니다. 비즈니스 퍼스트 전용 입구를 통해 빠르게 출국 심사를 마치고 아나 스위트 라운지로 향했습니다. 라운지에서 가장 눈에 띈 건 바로 술,
아침 9시부터 모닝 위스키를 때려야 하나 고민이 될 정도로 수많은 위스키들이 저를 반겨주고 있었고요. 에비스, 아사히, 기린, 산토리 프리미엄 몰츠 등 생맥주까지 마음껏 즐기실 수 있습니다. 여러가지 샐러드와 몇 종류의 빵들, 그리고 일본스러운 오니기리가 있는 게 특징이었고요. 옆에 라이브 키친이 있어서 단품 요리들도 주문할 수 있는데 아나 오리지널 커리의 향이 너무 좋아서 바로 주문했고요. 위스키의 유혹을 끝내 참지 못하고 아침 9시부터 커리의 위스키를 한 잔 즐겼습니다. 디저트로 빵까지 배부르게 먹어주었고요. 비행기 출발까지 시간이 조금 남아서 라운지의 휴식 공간에 들어갔는데 이 공간마저도 정말 예쁘고 편안했습니다. 편안한 소파에서 발 뻗고 앉아 TV를 즐겨도 좋고 선베드 같은 의자에 앉아 잠시 졸아도 좋고 소파에서 본격적으로 수면을 취하며 휴식을 해도 좋습니다. 역시 스위트 라운지라는 말 그대로 정말 편안하고 좋았고요. 라운지에서 여유를 즐기셨다면 이제 진짜 1등석 비행기를 타러 가볼까요? 퍼스트 클래스 글자가 적힌 티켓을 들고 당당하게 1등으로 비행기를 탑승했습니다. 친절하신 승무원들의 환대를 받으며 저의 좌석 1K석으로 안내받았는데요. 더 스위트 1등석은 총 8개의 좌석으로 구성됩니다. 1등석 좌석은 무려 창문을 3개나 보유하고 있으며 무려 76인치의 굉장히 긴 길이를 자랑하는데요. 누웠을 때 키 176의 저도 위아래 공간이 매우 넉넉할 만큼 길었고요. 좌우 너비도 38인치로 넓어서 누워서 뒹굴어도 될 정도로 넉넉했습니다. 좌석에 앉자마자 너무 기분이 좋아져서 비행기가 천천히 가기를, 지연되기를 바라본 적은 처음이었는데요. 기장님 오늘 천천히 밟아주세요 라고 외치고 싶었습니다. 좌석의 색은 검정색 계열로 세련되고 깔끔했으며 쿠션이 아나항공을 상징하는 네이비 컬러로 포인트를 주고 있습니다. 좌석 외의 부분은 짙은 나무색을 많이 사용하여 일본 특유의 차분하고 깔끔하면서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고 있고요. 좌석에 앉았을 때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바로 43인치의 4K 대형 모니터. 저희 집 PC 모니터보다 큰 모니터로 영화를 비롯해 기내 엔터테인먼트를 즐길 수 있고 무엇보다 항공기의 카메라를 통해 비행기의 정면과 하단을 볼 수 있는데 큼직한 화면으로 보니 훨씬 더 생생하고 좋았습니다. 1등석 좌석은 일단 수납 공간이 정말 많았는데요. 우선 좌석 옆 충전기 모양의 서랍을 열면 콘센트와 USB 단자, 헤드폰 단자가 있어서 각종 전자기기를 충전할 수 있고요. 앞쪽에도 작은 서랍이 있어서 작은 카메라나 보조 배터리 등을 수납하기 좋았습니다. 좌측으로는 메뉴판이나 잡지 등 책을 보관할 수 있는 곳과 그 위로는 접이식 거울이 설치되어 있어 비행 중간중간 얼굴 상태를 확실히 체크할 수 있었고요. 뒤쪽으로는 독서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모니터 아래에도 수납 공간이 많이 있는데요. 기내용 슬리퍼, 1등석 파자마, 가디건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푹신한 슬리퍼로 갈아 신고 신발을 수납할 공간이 넉넉해서 매우 편했고요. 승무원분이 출발 전에 오셔서 필요한 어메니티가 있으면 가져가라고 잔뜩 들고 오시는데요. 저는 칫솔과 치약, 이어플러그, 그리고 휴족 시간이 있어서 챙겼습니다. 그리고 런던의 명품 가죽 브랜드 에팅거 파우치와 가죽 지갑이 제공되고 내부에는 센사이 어메니티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소니에서 나온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도 제공되어서 비행 소음을 확 줄여주고요. 좌석 왼쪽으로는 슬라이드 도어가 설치되어 있어서 식사가 끝나면 문을 닫고 프라이빗한 공간으로 만들 수도 있고요. 문 안쪽으로 숨겨진 옷장이 있어서 외투등을 보관할 공간도 있습니다. 이렇게 수납 공간이 많으니 어디 발에 걸리는 거 없이 깔끔하게 좌석 전체를 즐길 수 있어서 정말 좋았고요. 창문도 원하는 창문만 밝기를 조절할 수도 있고 이렇게 버튼 하나로 3개를 동시에 밝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버튼을 통해 좌석의 각도는 물론 앞뒤 이동까지 할 수 있어서 굉장히 편리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인 사육의 시간이 시작되는데요. 1등석에선 어떤 기내식이 제공되는지 보러 가시죠. 우선 좌석의 넓은 만큼 굉장히 넓은 테이블이 있는데 이렇게 옆에서 꺼내는 게 아니라 앞에서 당겨오는 신기한 방식의 테이블이고요. 우선 이륙 전에 웰컴 드링크로 물, 오렌지 주스, 샴페인이 모두 제공되는데 역시 1등석까지 탔으니 시작부터 뽀글뽀글 샴페인 마셔줘야겠죠? 샴페인의 종류는 크룩 샴페인이 제공되고요.
창문 3개가 주는 넉넉한 공간에서 마시는 샴페인의 맛은 정말 끝내줬습니다. 표정이 너무 행복해 보인다고요? 네, 이때 정말 좀 많이 행복했습니다. 대한항공을 타면 한식이 나오듯이 일본의 아나항공은 일본식 화식, 와쇼쿠 코스 요리가 제공되는데요. 적혀있는 것만 무려 9가지의 음식이 제공됩니다. 먼저 아뮤즈부시로 아나 시그니처 스틱과 훈제 연어, 스노우 크랩이 나오는데요. 제가 원래 연어를 진짜 좋아하는데 하늘 위 1등석 좌석에서 먹으니 더욱 맛있었고요. 샴페인과 딱 어울리는 음식들이라서 에피타이저로 정말 제격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일식 요리가 나와야 하는데 다른 코스 요리인 서양식 코스 요리가 먼저 하나 나왔는데요. 달달한 크림 소스와 올리브 오일이 들어간 새우 요리, 그리고 캐비어가 제공되었습니다. 아삭아삭한 새우의 식감과 부드러운 크림 소스, 거기에 올리브유의 풍미까지 어느 고급 양식 코스 요리집에서나 먹을 법한 상당히 맛있는 요리였습니다. 게다가 활용점정으로 짭짤한 캐비어도 먹었는데요. 제가 아직 입맛이 고급이 아니라서 캐비어의 맛을 제대로 표현하기는 힘들지만 하늘 위에서 바다의 향을 가득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메뉴 역시 샴페인과 너무 찰떡이라서 샴페인을 계속 들이키게 되고요. 다음으로 일식 요리의 에피타이저로 사키지케와 젠사이라는 이름도 어려운 요리가 나왔는데요. 샴페인을 벌써 3잔째 마시니 승무원분이 샴페인 좋아하시는군요 하고 일식과 어울리는 스파클링 사케를 추천해 주셔서 한 잔 받아보았습니다. 사케 향이 나는데 샴페인 느낌이 나서 굉장히 오묘한 술이었고요. 오동통한 타이거 새우가 들어간 사키지케는 약간 월남쌈 느낌이었는데 굉장히 맛있었고요. 젠사이에는 장어 초밥과 로스트 비프가 나오는데 이 로스트 비프가 진짜 맛있었습니다. 어쩜 이렇게 부드럽게 잘 구워졌는지 제 표정만 봐도 얼마나 맛있었는지 알 수 있으시죠? 다음은 무코즈케라는 사시미 요리인데요. 무려 갈치와 오징어 사시미가 나왔습니다. 하늘 위에서 갈치회를 먹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요. 이런 사시미는 신선함이 생명인데 언제 요리를 해서 기내식으로 실리는지가 엄청 궁금해졌고요. 상큼한 폰즈 소스에 찍어 먹는 오징어까지 정말 맛있었습니다. 잔이 비어있으니까 승무원께서 또 바로 술을 리필해 주시는데요. 요리 하나를 먹을 때마다 한 잔씩 들이키다 보니 점점 취기가 올라옵니다. 옆좌석의 일본인 아저씨는 이때쯤 얼굴이 새빨개지시더니 그냥 밥을 포기하고 잠드시더라고요. 다음으로 일본의 맑은 국물 요리인 오안이 나왔습니다. 갯장어와 유부가 들어간 시원하고 맑은 탕이었는데요. 진짜 타이밍이 기가 막힌 게 슬슬 취기가 올라오는데 이걸 딱 내려주는 뜨끈한 국물이 너무 맛있더라고요. 다음으로는 메인 디쉬인 일본 가정식 한상이 차려지는데요. 가지, 당근 등이 곁들여진 옥돔구이, 일본식 장아찌 같은 타키야와세, 문어와 호박 등이 들어간 코바치 등 정갈한 한상이었는데요. 근데 이미 너무 배가 불러서였는지 아니면 일식의 달짝지근 소스에 물렸는지 이 메인 디쉬는 크게 제 입맛에 맞지는 않았습니다. 마지막 디저트로는 한찬과 여러 과일들, 그리고 입을 깔끔하게 해줄 녹차가 제공되며 성대했던 1차 기내식이 마무리됩니다. 음식이 굉장히 천천히 나오고 술과 함께 천천히 먹다 보니 기내식 먹는 데만 거의 2시간 가까이 걸릴 정도였는데요. 43인치 커다란 모니터로 영화 한 편 감상하면서 맛있는 음식들 계속 먹으니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싶었습니다. 그럼 배도 부르겠다, 취기도 올라왔겠다, 잠을 자볼까요? 1등석 승객 전용 화장실에서 1등석 파자마를 갈아입었습니다. 8명만 사용하다 보니 웬만해서는 기다릴 일 없이 여유롭게 사용 가능했고요. 옷을 갈아입는 동안 승무원님이 좌석을 침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완전히 180도로 눕혀지는 데다가 앞뒤 좌우 간격이 모두 널널해서 상당히 쾌적했고요. 그렇게 편안하게 누워서 약 5시간 정도 꿀잠을 잤습니다. 자고 일어났더니 어느새 북미 대륙으로 진입을 하고 있었는데요. 남은 시간은 약 5시간, 이제 2차 먹방을 시작할 차례입니다. 메인 코스 요리 외에도 언제든 주문할 수 있는 라이트 메뉴들이 있는데요. 대한항공에 신라면이 있다면 일본항공에는 이푸도 라면이 있습니다. 신라면만큼 맛있지는 않았지만 비행기에서 먹는 라면은 왜 이렇게 항상 맛있을까요? 후식으로 과일 한 접시도 주문했고 아나 특선 칵테일까지 야무지게 마셔줍니다. 하늘 위에서 먹는 부드럽고 달달한 망고 정말 최고였고요.
잠도 깬 김에 영상 편집도 할 겸 노트북을 하고 있는데 승무원분이 칵테일과 어울리는 견과류도 살짝 놓고 가셔서 하늘 위에서 영상 편집도 야무지게 할 뻔했으나 그냥 도깨비 보면서 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너무나 맛있는 커리 향이 저를 깨웠는데요. 냄새가 너무 좋아서 이거 안 시킬 수가 없더라고요. 대한항공에서도 누가 먼저 신라면 시키면 줄줄이 따라 시키듯이 아나항공에서는 이 커리 냄새에 커리를 시키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마지막 식사를 끝내다 보니 어느새 비행기는 착륙을 준비 중이고요. 마지막으로 화장실에서 세수도 하고 제공된 어메니티 화장품으로 얼굴도 촉촉하게 만들어졌고요. 내리기 직전 승무원분이 달달한 초콜릿을 들고 마지막 서비스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정말 이번 비행만큼 달달한 초콜릿이었고요. 대한항공 승무원분들의 서비스가 좋기로 유명한데 일본의 항공사들도 대한항공 못지않게 서비스로는 정말 최고였습니다. 12시간의 비행이 단 1시간도 지루하지 않았고 너무나 편안하게 수면을 취해서 그런지 내린 뒤에 시차 적응을 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행복을 돈으로 살 수는 없다고 하지만 어쩜 비행기에서만큼은 돈으로 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네요. 이렇게나 만족스러웠던 아나항공의 더 스위트 1등석. 앞으로도 마일리지로 타고 싶은데 문제는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과 합병 절차에 들어가고 있어 아시아나 마일리지 및 스타얼라이언스 항공동맹의 미래가 매우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이 1등석을 또 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기회가 된다면 다음은 런던으로 이 1등석을 타고 가고 싶네요. 이렇게 저는 좋은 비행기를 타고 세계 최고의 도시인 뉴욕으로 도착했는데요. 과연 한적한 제주에서 살던 제가 복잡한 뉴욕에 잘 적응할 수 있을지 다음 영상은 뉴욕 여행기로 찾아올게요. 그럼 안녕.